종합병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얼마나 안 좋길래. 나이는 36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키는 상당히 단신입니다. 168에서 170. 몸무게는 상당히 거구입니다. 130에서 140. 키 저 정도의 몸무게 저 정도면 그냥 비만이 아니라 초고도 비만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복부 비만의 고혈압에 애연, 애주가 몸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가족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이번에 시술이나 혹은 수술을 받았다면 심장 혈관에 좁아진 혈관에 그물망을 넣어서 넓히는 이른바 스텐스 삽입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설입니다. 설. 관상동맥 우회술, 병든 관상동맥을 떼내고 새 혈관으로 대체하는 뭔가 이 정도의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한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이 평소에 굉장히 숨차하는 모습은 여러 번 매체에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숨차하나 지금?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평소에 이 담배를 계속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애연 그리고 애주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위스키 뭐 하여튼 독한 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와인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인도. 네네. 일단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3종 세트라고 있어요. 어떤 거요? 아마 그 김진 앵커는 모르실 텐데 고혈압, 예. 고지혈증, 당뇨. 예. 근데 이거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번에 탈난 게 그 중에서도 고혈압, 심장 쪽. 그 나와 있지만은 그 키가 170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몸무게가 130에서 140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보다도 몇십 킬로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살이 쪘어요. 언제 살이 쪘냐면 대권을 가진 다음에 그전에는 100kg가 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한 4, 50kg가 대권을 갖다가 잡은 그 시점에 확 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고 그 지도자 자리에 올라 있으면 이게 화려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 일단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족력이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둘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는데 나이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병명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이 심장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의료중재원 무슨 그 감정위원을 하는데 아마 저 정도면은 스텐트 삽입술이 가장 그 슬라이트한 가벼운 시술이거든요.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좀 그 약간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김일성 주석이에요. 예. 80세가 넘었고 김정일 위원장은 70도 되기 전에 사망을 갖다가 했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40도 되지 않았는데 저런 수술 이제 30대에 저런 수술 받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고생을 덜한 만큼 더 빨리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관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술은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백두산 갈 때 말 탔잖아요. 예. 말 타기 같은 운동을 갖다 꼭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의심을 받으면 그러면 정권 자체가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체제에서 어떤 나라든지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동서냉전 체제가 한참일 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가장 신경 썼던 일 가운데 하나는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뭐까지 했느냐? 그가 화장실에서 보는 대변까지도 채취해서 미국으로 운반하고 분석을 하고 했던 것이 정보사와 외교사에 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일방이 갑작스럽게 지도자의 건강 때문에 무너지게 됐을 때 그쪽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혹시 이뤄진다면
그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문제가 됩니다. 세계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혹시라도 김정은이 저렇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조금 전에 휴민트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잖아요. 2008년에 양치질하는 것까지 체크할 정도로 우리 휴민트가 확실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정보가 나간 것 자체도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양치질하는 걸 아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양치질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 가운데 누가 바깥에 정보를 흘렸구나 이래서 애써 구축해놨던 휴민트가 한 번 더 큰 문제를 맞는 계기가 됐던 것이 우리 안보 관계자들의 그 정설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부총장님 말씀하셨던 누군가 꽉 쥐어잡고 있으면서 정보가 안 나가게 한다. 북한 체제는 그런 체제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신병과 관련돼 가지고는 김일성 죽었을 때 누구도 몰랐잖아요. 김정일 쓰러졌을 때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예.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전에는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고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북한과 우리가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정보는 끊임없이 수집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한반도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북한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세계 질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앞서서 박상철 이제 총장님께서 아무 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만약에 정부의 설명대로 강원도 모 별장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초유의 오보일 태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CNN 보도가. 그렇다면 북한은 뭐 다양한 원색적인 비난들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도 뼈다구라 그러겠나요? 뭐 원색적인 비난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발끈하지 않고 조용한 건가에 대한 의문은 좀 풀리지 않는 면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김일성 주석부터 시작해서 이 김정일 위원장, 정말 북한 자체에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한 그 연구소가 어마어마하게 그 초첨단 기술로 건강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못 살잖아요. 김정은의 건강도 굉장히 북한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 세계적인 어떤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보를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일단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김정은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큰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도 파악할 부분이 저는 있다는 겁니다. 즉 북미 관계가 좀 봉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어떤 그 미 대선 일정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김정은 어떤 이 위원장 측의 어떤 준비라든가 또 이 봉착된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 또 경제 문제가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 경제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특히 코로나라는 것이 북한만을 피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북한에 한번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선을 못지않게 북한 체제의 어떤 이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컨트롤을 지금 컨트롤 못한 정부들이 많잖아요. 미국만 해도 연방과 주 간의 관계가 서로 파이어른과 마찰은 있는 그 주와 연방 관계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내부의 어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지금 아직도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그 북한과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문제가 급해서 남북 문제라든가 북미 문제를 체크를 못 해갔단 말이죠. 그런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보다 좀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받아들인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